세계 언론이 조명하는 박원순과 백선엽, 한국이 보여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두 명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음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평생 시민의 권리와 인권운동,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운동을 해왔던 서울시장 박원순 씨이고, 또 한 명은 6.25 전쟁 영웅이라 불리지만 일제강점기 시기에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도 특설부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하고 죽인 백선엽입니다. 일각에서 인생 자체를 폄하하려는 서울시장 박원순 씨 이야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인생 자체를 영웅으로 만들고자 하는 백선엽 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엔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원이란 묘지가 있습니다. 민지와 열사, 묘역도 있습니다. 아마 모든 나라에 국립묘지가 있을 것이고, 그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권하고 당연시할 것입니다. 국립묘지에 어떤 분들이 안장될까요? 안장 기준이 있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모시는 곳이겠지요. 그런데 국가와 민족에 분리되어 헌신했다면, 국가와 민족으로 나뉘어 공과 과가 갈린다면, 그것도 그 머릿속에 국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우선해야 할까요? 미국과 같은 신생 국가이자 다민족 국가는 민족 개념이 매우 희박합니다. 희박할 뿐만 아니라 원주민을 박해하여 그 땅을 얻었기에 힘의 논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남을 인정할 때도 힘이 기준이고,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자신의 힘입니다. 특정 민족이 특정한 영토에서 오랫동안 지내왔거나 나라를 운영한 경우, 이런 나라에서는 민족이란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란 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국호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고, 이전 국호는 조선에서 국명을 바꾼 대한제국이었습니다. 한민족 전체 국호로 만들어진 101년 된 이 국명을 대한민국은 국호로 쓰지만,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란 새로운 국명으로 정부가 수립됩니다. 같은 민족 두 개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라 이름은 통치자에 따라, 통치 이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아주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살아왔고 사는 이들에겐 별개의 개념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민족이란 개념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름은 한민족, 배달의 민족, 배달의 자손, 대한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에도 등장하고 많은 곳에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자는 문장입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바다와 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전하자는 것일까요? 단순히 생리학적으로 유전자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유전자 순도 100%인 국민을 대한사람으로 길이 보전하자는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서 어울려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정신과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라의 이름은 바뀝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봉건시대에 나라의 주인은 왕이었지만 민심은 천심이란 기본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근대시대의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온다고 명시된 헌법조항도 존재합니다. 국가란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이 국민입니다. 그 국민에게 권리를 빼앗은 외세에 충성하고, 그 국민에게 권리를 되찾는 항쟁을 하는 이들을 토벌하고 죽인 이가 백선엽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을 죽이고, 해방 후에는 친일 청산을 피해 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미 군정에 의해서 화려하게 복권되고 앞장서서 여수 순천 사건 등 민간인 학살을 주도하고, 이 공로로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신임을 받습니다. 독립군을 토벌하고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도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라는 단 하나의 이유뿐입니다.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하고 독립군 토벌대인 간도특설대에 몸을 담는 순간부터 그의 머릿속에 본인의 출세 외에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6.25라는 전쟁에서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6.25 당시에 노근리 등 수많은 학살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아니라 국군과 유엔군이 벌인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 듯 합니다. 무슨 주의, 어떤 사상을 위해 마치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상이 존재할 때 그 사상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지키든 민주주의를 지키든 국민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상을 앞세우는 자들에 의해 죽음에 내몰리고 반대한다고 배척당할 때 앞세우는 기준이 무슨 주의 수호입니다.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보이는 정책도 무슨 주의 수호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평온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 무슨 주의를 위해 국민이 복종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백선엽은 자신의 출세와 부귀 영달을 위해 제국주의 일본을 위해 충성을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섬긴 대상은 한민족을 침탈한 일본이란 제국이고 천황입니다. 국권을 상실하고 침탈당한 민족의 아픔 따윈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미 군정을 섬깁니다. 미 군정에 충성하는 것 외에 애국, 애민, 애족의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군 고위직에 있음에도 민간인 학살에 따른 의견이나 반론을 제시하고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6.25 때 수많은 학도병이 전쟁터를 지원했고 차출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학도병 어느 하나보다 백선엽은 영웅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한민족이 이룰 국가와 그 국가에서 사는 한민족이 없던 사람이 영웅이 되어선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두세 가지의 굴곡을 겪으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는 백성은 제하더라도 현재와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유명 인사에 대한 올바른 조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영웅으로 불리려면 그 국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민족을 배반하는 결정을 했고 독립군을 죽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친일파에 가혹했던 북한의 기억을 떠올려 해방 후부터 6.25 전쟁 전후 빨갱이란 이름을 붙이며 양민학살을 또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세 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사람을 독재 권력은 좋아합니다. 지금 대한광복회가 추진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반수 이상이 찬성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발의 의원인데 최근 미래통합당은 백선엽을 국립묘지가 아닌 현충원에 안장했다고 고질적인 이념 논쟁을 펴고 있습니다. 국립묘지에 장성을 위한 묘역이 만석입니다. 이 만석 때문에 묻힐 수도 없지만 법안을 발의하고 곧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인데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이 법안에 동의를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족과 국민을 위하지 않는 무슨 주의를 내세워 국민과 민족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한결같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영웅이라 하고 싶은 이들 또한 우리 사회에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생존한 사람 모두 흔히 말하는 친일파 부역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 관직에 있었다 해서 모두 친일파 부역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민족을 억압하고 심지어 앞장섰으며 그런 행위로 자신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지향한 뚜렷한 모습을 보인 이들과 현재는 그런 일을 추켜세우고 그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대해 일본과 주장을 같이 하며 면죄부를 주려 하는, 그래서 근대사를 논할 때
1945년 해방 후부터 이승만이 정부 수립한 1948년과 1950년 6.25부터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념 논쟁으로 만들려는 이들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는 토착외구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독재 정권과 이를 지지하는 이들도 이 기준을 두고 대부분 대한민국 정체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과 미국도 한국 외교나 안보를 논할 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한민족이 살아온 세월이 반만전인데 고작 75년 세월이 모든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고 국민을 나눕니다. 그래선 안 되겠지요. 머릿속에 국민과 민족이 없는 것도 모자라 죽이고 학살하며 부귀영화와 권력을 꿈꾼 이들은 한결같이 아주 뻔뻔하고 무척 당당합니다. 그런 이들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도 주권을 외세에 넘기는 것이 안보라고 주장할 만큼 한결같이 아주 뻔뻔하고 무척 당당합니다. 그런 이들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계 인사들도 일본 주장을 그대로 주장할 만큼 한결같이 아주 뻔뻔하고 무척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들은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177석을 가지고도 저항이 어렵다고 표현할 만큼 그들은 소수도 약자도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을 아직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